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하필 딱 큰맘 먹고 준비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선거 유세 차량이 지나가는군요. 잠깐 창문을 닫았는데 그새 지나간 것 같으니까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이 아니라 과학책 3권을 좀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좀 신기한 일이죠. 제가 주로 소설만 리뷰를 하거나 해봐야 에세이 정도인데 과학책을 리뷰하다니 말이죠. 어느 정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긴 한데, 읽을 때만큼은 상당히 재밌게 읽지만 늘 새로운 책을 뭘 사야 될지 고민이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의 반응이 좀 괜찮거나 댓글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과학책이 있다면은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그나마 읽었던 과학책 3권 바로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과학책 추천책은 바로 이 책, 궤도에 과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과학에 빠져들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과학은 지나치게 흥미롭다. 나를 둘러싼 모든 고민들이 그저 하찮은 부스러기로 변모한 만큼 말이다. 우주의 비밀과 차원에 대한 논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끝없는 인류의 분투에 비하면야 내가 고민하는 것들,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나? 다음 책은 뭘 읽어야 하나? 나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고 비밀이 산재해 있으며 어디선가 슈퍼히어로 같은 비상한 두뇌의 존재들이 지금도 이해 가능한 세계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그 황홀한 결과물들을 어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랴. 그러나 강력한 매혹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학의 세계로 충분히 깊이 들어갈 수 없다. 어항 밖에서 누군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수조 속 물고기처럼 나는 어항 밖의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이 발견한 것을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옴뇸뇸한다. 어항 속의 존재가 어항 밖의 일을 소상히 알아내는 것은 그 존재를 벗어나는 일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수학이 언어로 통하는 세계에 발을 들여 무언가 알아낼 수 있기는 할까?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게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일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우리 바깥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던가. 과학은 내게 흥미와 절망을 동시에 준다. 원래도 결말이 난 작품을 좋아하는 나는 오직 추측과 일부분의 사실만이 드러난 과학의 세계에 나를 던질 수 없다. 지식은 놀랍고 탐나는 것이다. 놀랍고 탐나는 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더없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과학과 등을 대고 살아가진 않는다. 부족한 이해라지만 그 작은 이해를 갖고 나는 내 식대로 바꿔본다. 누구도 궁금하지 않은 범인의 깨달음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작년 도서전 때 이제 궤도님이 사인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침착맨 유튜브를 상당히 애청하는 시청자로서 이 궤도님에 대한 내적 친밀감이 당연히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괴소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과학과 접목시켜서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또 웃기게 설명하는, 대표적으로 귀신에 관한 지평좌표의 고정을 어떻게 하셨죠? 이런 밈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재밌게 봐왔었는데, 그래서 궤도의 책이 나왔다길래, 궤도님 책이 나왔다길래 관심이 생겨가지고 마침 한번 사서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책은 역시 과학책이니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궤도의 나름의 재밌는 시선을 곁들인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계, 인공지능, 가상인간, 컴퓨터, 양자 컴퓨터, 꿈, 노화, 죽음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블랙홀, 중력파, 화성, 해성,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끈이론, 엔트로피, 포엔칼의 추측 등등 우리가 어찌 보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또는 들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근데 이 책은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 입문서라고 봐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궤도라는 인물 자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늘 영상 같은 걸 보고 설명 같은 걸 들어보아도 역시나 항상 쉽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최적의 비유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궤도가 항상 중시하는 것은 얼마나 대중에게 친숙하게 또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엄밀함이나 정확성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야 하겠지만, 그것들을 감수하더라도 과학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도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문학을 좋아하지만 문학이 때로는 너무 고고하거나 이런 이미지 때문에 대중 독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쉽기도 하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이 작품은 과학적 입문서라고 봐도 무방하고,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긴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침착맨 유튜브를 많이 보셨거나 완델과학 채널을 보셨거나 궤도를 좋아한다면 이 책 충분히 읽을 만한 값어치를 하겠죠. 다만 보통 이제 궤도라는 이름에 궤도 민수라고 붙잖아요. 아주 길게 막 한 3시간, 6시간 막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이 정말 많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짧게 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궤도긴 한데 궤도 민수라는 이름까지 붙이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는 그 웃기고 재미있는 궤도의 모습은 책에서도 일면 보이긴 하지만 역시 영상에서 좀 더 진가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은 중간중간에 조그만 사파들이 있거든요. 뭐 사진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챕터를 나누거나 중간중간 맥을 짚어줄 때마다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디자인상으로 말이죠. 근데 그게 꼭 필요했나 싶긴 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 책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들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사파들, 뭐 하다못해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그림 형식으로만 보여줬어도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수식 같은 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수식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수식을 그냥 써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과학에 아직 친숙하지 않아서 좀 친숙해지고 싶으신 분들, 이 궤도의 궤소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존 그리빈의 이토록 기묘한 양자. 양자 세계에 대한 탐험을 마쳤다. 짧지만 긴 시간이었다. 책의 많은 부분이 나의 이해를 시험했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좋은 책은 답보다는 질문을 끝에 남겨준다. 그렇다면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인 게 분명하다. 너무 많은 질문이 남았기 때문이다. 저자 존 그리빈은 책을 끝마치며 파인만의 말을 인용한다. 만약 당신이 피할 수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은 가급적이면 스스로에게 던지지 말라. 어떻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질문을 함으로써 지금껏 그 누구도 탈출한 바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헛된 시간 낭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어떻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존 그리빈이 정녕 파인만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독자가 파인만의 말대로 헛된 질문을 던지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 말을 책을 나오며 소개할 것이 아니라 책을 들어가며 소개했어야 했다. 나는 실제로 읽으면서 어떻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무척 혼란스러웠다. 하나 저자의 본의를 멋대로 추측하자면 사실 바로 그것을 바랐는지 모른다. 언젠가 누군가 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자역학의 6가지 해석에 대한 간결하고 매력적인 안내서 존 그리빈의 이토록 기묘한 양자입니다. 양자역학은 늘 들어도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 많이 드는 학문인데요. 그 양자역학의 매력적인 안내서 하길래 구매했던 책이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긴 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계속 이해를 시험합니다. 내가 문장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리지라는 게 너무나 많고요.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 동시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해했나 싶으면서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미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설명하고 규명하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때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조차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해석 6가지 목록을 말씀드리자면 코펜하겐 해석, 파일럿 파동 해석, 다세계 해석, 결 어긋남 해석, 앙상블 해석, 거래 해석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읽어보셔야지 뭘까 정도까지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그나마 쉽게 설명했다는 건 맞아요. 제가 그래도 알쏭달쏭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은 이 책이 분명히 양자역학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했다는 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역학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시다거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으시다면 또 그것에 대한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가설을 듣고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좀 외치고 싶으시다면 이 책 입문서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은 먹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친숙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정도의 이야기로는 끝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책이었고 마지막 책은 랜든 먼로의 아주 위험한 과학책.
무라카미 하루키는 잡지 연재글에서 작가란 아무래도 괴상한 부분이 있다 말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을 궁금해하고 수상한 포인트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아주 위험한 과학책을 읽어보면 세상에 작가 소질이 다분한 사람이 널리고 널린 것 같다. 책 속에 담긴 진지하면서 진지하지 않은 질문들은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 하루 만에 로마를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묻는 로런은 평범한 축이다. 한 사람이 수영장 전체를 자신의 침으로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묻는 메리 그리핀은 아무래도 독특하다는 말로는 충분치 않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나나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10년 넘게 논쟁하고 있다는 조너스는 운이 좋다. 10년 넘게 그런 질문으로 논쟁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 보통 운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랜들 멀로는 이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그러나 너무 진지하지는 않게 성실히 답한다. 흔히 미국식 유머라 불리는 농담들에 몇 번이나 웃었다. 미국은 가본 적도 없는데 평소에 햄버거를 즐겨 먹었던 탓인지 모른다. 요즘 하루가 너무 뻔하고 재미없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전 세계의 괴짜들이 던져놓은 질문만 읽어도 기분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상당히 크기가 크죠. 아까 이토록 기묘한 양자랑 비교해보면은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좀 두꺼운 또 무거운 책입니다. 가격도 정가가 23,000원이니까 그렇게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크기에 비해서는 비싸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가 총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험한 과학책이 있고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 있고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위험한 과학책이 있긴 하군요. 책은 이제 전 세계 독자들의 여러 질문들을 모아놓고 그 질문들의 나름 과학적인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졸라맨이라고 부르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요런 캐릭터들 말이죠. 요런 이제 이미지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들이 소수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질문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답하는 랜들 멀로의 시각 역시도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로 이 미국식 유머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미국식 유머인가? 그것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저자의 유머에 상당히 많이 웃긴 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과학에 대한 어떤 흥미를 끌어줄 수 있는 입문서로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과학으로 쓴 코미디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저 같은 성인들 역시도 상당히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좀 무료하고 너무 일상이 재미가 없고 하시다면은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재미있는 질문들도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책의 다른 시리즈 기본적으로 위험한 과학책이나 더 위험한 과학책도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과학적인 것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과학의 이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웃겨서 읽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알아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거나 좀 설명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한번 궁금하긴 하잖아요. 침을 뱉어서 수영장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 것에 답해주는 과학책은 저는 좀처럼 보진 못했거든요. 물론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요. 이런 기상천외한 과학적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책 3권을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주로 이제 대표적인 문과인으로서 거의 소설이나 에세이만을 취급을 하기도 하고 과학책 이야기는 채널에서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전 사실은 이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재수삼수를 하면서 문과로 전향을 한 거지만 과학도 상당히 좋아하고 수학도 잘하진 못해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약간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과는 너무나 신기해서 또 흥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최근에 읽은 과학책이라고 해봐야 역시 많지가 않네요. 앞으로 더 많은 과학책을 좀 읽어보면 좋을까 싶은데 혹시 이 책 어떤가요? 또 이 책 읽어주세요 라는 추천책이 있으시거나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라면 제가 한번 도전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조회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이 문과 남자의 과학책 이야기 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책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세요.